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장작 12년의 출가 준비를 끝내고 드디어 교무가 되었습니다. 네, 각종 원불교 행사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저 원불교 비주얼 스타로 네, 지금 성장해가고 있는 네, 전주 한옥마을 휘성 김성곤입니다. 편안하게 다가와 주는 게 참 고맙고 네. 그리고 뭐 속마음 같은 것도 이렇게 남한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근데 그런 말들을 좀 해주는 거에 있어서 참 고맙게 느끼고 저도 좀 더 편안함을 주려고 또 나름의 노력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여기서 좋습니다. 또 이렇게 덩치에서 오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먼저 김수현 씨께 굉장히 죄송하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 마음을 쓰는 게 굉장히 재미가 있고 제 마음을 더 키우고 싶은 게 많아요. 그리고 아까 뭐 여성 제작진들께서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셨다는데 네. 잠깐 불러보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한 분만 기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 실제로 이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 부끄럽고요. 그냥 재밌는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평범한 일보다는 좀 특별한 일이 더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거에 도전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점들을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방송 스페셜 4인 4색 신규 교무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이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분의 교무님들 나이가 이제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이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친구들 같으면 취업도 또 준비하고 네, 그렇죠. 또 이제 결혼 걱정을 할 나이인데 네. 교무님의 길을 준비하고 걸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변의 친구들과는 거리감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네, 성공 교무님. 네, 항상 저부터군요. 근데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르죠. 왜냐하면 친구들은 이제 막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20대 때는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막 바쁠 시기에 저는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이기도 하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또 취업률이 또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절반 정도가 자리를 크게 이렇게 못 잡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 원불교 학과를 나오면 취업률은 일단 100%입니다. 100%인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약간 괴리감이 이런 게 좀 생기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학생 신분일 때 그렇게 주위 인연들을 잘 챙겨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시간이 있을 때 오히려 친구들이랑 시간을 더 보내려고 이제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그렇게 한번 말로 뭐 하기보다 그냥 한번 얼굴 보고 그렇게 인연 한번 챙기는 게 굉장히 소중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거리감이 좀 좁혀지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뭐 원불교 관련 이야기라든지 조언도 좀 건네는 편인가요? 아니면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만나서 평상시에 하던 대로?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처음에는 그냥 들어주려고 하는 게 좀 저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별다른 제가 얘기 안 해도 그냥 들어주고 같이 그냥 즐겁게 그렇게 옛 추억 떠올리면서 그렇게 지내면 이제 친구들이 또 거기에서 위안을 얻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있어서는 이런 모습도 교무의 모습일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이제 신혜 교무님은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 어떻게 또 유지하고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딱히 그게 거리감이
있다고는 느껴지지 않는 게 그게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길이 다를 뿐이지 그 친구는 그 친구 나름대로 가는 길이고 저도 저 나름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살면 되겠다 생각해서 그리고 친구들도 대부분 저의 가는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감은 별로 없고요. 근데 다만 이제 육아 이야기나 시어머니 이야기나 뭐 이런 걸 이야기하면 제가 어떻게 정답을 내려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말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상대가 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 날 찾구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주고 애써 막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솔직히 그것만 들어줘도 자기는 위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친구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럼 민성 교무님은 어떠세요? 저도 친구들을 만날 때 보면은 조금 친구들의 관심사를 많이 못 따라간다라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르죠. 네. 제가 가는 길도 일단 다르고 친구들 일반 사람들이 가는 길도 다르기 때문에 친구들을 예전에 한번 만났는데 친구들의 관심사는 이제 취업에 대한 문제, 뭐 학자금 대출을 어떻게 갚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것에 대한 고민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도학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친구들에게 무언가를 해주려고 하지만 무언가 확실한 대답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그들에게 무언가를 해준다라기보다는 그냥 들어주고 원래 그 목적이었던 그 친구 그 이야기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냥 저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혜령 교무님은요? 저는 제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지금도 카톡방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간사 때 핸드폰이 없던 시절을 제외하고는 한 8년째 6년째 카톡방을 계속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5일 이상 사회에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도 그렇고 전에도 주로 저는 읽는 편이에요. 관심사가 너무 달라서 거기에 말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고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말이나 친구들의 관심사나 이런 것들이 아 내가 지금 현장에 나가면 만날 청년들의 관심사와 대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공부하는 심경으로 읽기도 하고요. 전에는 화장품이나 연애 얘기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거의 줄을 다 이뤘는데 요새는 이제 소개팅, 선, 결혼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친구들의 관심사가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저는 저희 학년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조어를 많이 알아야 된다. 난 어리니까 어린 만큼 세상을 더 빠르게 따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카톡방에서 신조어도 거의 다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사실 원불교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세상 일이 우리 일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나 어떤 걱정거리도 함께 나누고 또 답을 좀 같이 찾아주고 그런 책임감들도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조금 저는 시간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친구들이 사는 게 더 바쁜 시기여가지고 취업하거나 결혼을 해야 하거나 그런 것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응원해주고 지켜보는 쪽이고요.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어떤 힘든 점을 토로할 수 있는 친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언젠가 나에게 이렇게 기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게 저는 성직자인 친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앞으로 많은 분들이 또 조언을 구하러 찾아올 것 같아요. 뭐 친구도 그렇고 또 그 연이 닿은 또 아는 동생들도 그렇고요. 네. 또 같이 고민을 나눠주는 또 네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분과 함께 더 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학창 시절이 어땠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셨는지 아니면 에피소드는 어떤 게 있을지 성공 교무님 네. 네, 어떠신가요? 항상 제가 먼저죠.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휴학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저는 뭐 별로 이렇게 에피소드라는 걸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뭐 에피소드 뭐 우리가 나눌 추억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민성 교무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학부 때
이제 학부 때 제가 4학년일 때 복학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 이제 많이 봤는데 아무래도 키가 크고 그러니까 원대 다닐 때 네. 원대 여학생이 예. 번호를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민성 교무님한테. 오. 네, 그래서 참 부럽다. 부럽다라는 생각을. 이게 아무나 여자가 먼저 선뜻 나가선다는 거는 거의 뭐 기적 같은 일이죠. 어. 네,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예. 앞으로 신앙 수행에서도 그런 기적을 행하실 분입니다. 아니 지금 기억에 남는 일로 민성 교무님의 네. 어떤 부러웠던 일을 꼽아주셨어요. 네, 그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민성 교무님 그 일 소개 좀 해주시죠. 벚꽃 필 때였죠. 제가 네, 그럴 때가 있죠. 다들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인생이 없었었는데. 조만간 이제 오게 될 겁니다. 네. 민성 교무님 같이 우리 성공 교무님이랑 같이 이렇게 친하게 좀 지내주세요. 네, 저 친합니다.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기억에 남는 일. 자, 네 분 다 대학생으로서 그 기억에 남는 일 참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신혜 교무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좀 다르게 1학년 때부터 한 게 아니라 3학년 편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바빴어요. 3학년은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3학년 때부터 거의 원불교 전공 수업이 들어가고 그리고 임원을 맡아야 되고 근데 저는 사전에 원불교에 대한 그런 지식이 별로 없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도반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좀 극복해가고 지도교무님하고 문단갑정하면서 좀 극복했던 그런 시기도 있고 그리고 그 사회생활 할 때는 거의 주가 밤에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새벽부터 거의 그 서원관 시절에는 7시까지 입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밤 공기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아니 뭐 나쁜 쪽이 아니라 그냥 밤 하늘과 그런 산책로라든지 좀 정적인. 네. 그런데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원광대 거기 캠퍼스가 봄이 되면 벚꽃이 진짜 이쁘게 펴요. 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막 원광대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가족 단위라든지 뭐 유치원에서든지 이렇게 손풍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학교에서 이벤트 연불이라고 해서 저녁 8시쯤인가 같이 그 교화단별로 이렇게 벚꽃을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 연인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막 사진 찍고 네.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그 시간을 1년에 한 번씩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벚꽃이 피는 그 시기를. 네,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감정 그런 감수성. 네. 그래가지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기억이 참 많이 남으시는군요. 네. 대각계교절 그 등불 축제할 때 막 이런 때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 도반들하고 막 사진 많이 찍고 막 웃으면서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총무 안에서. 네. 네. 그때 만났던 인연들도 지금도 잘 연락하고 지내고 계시죠? 그때 만난 인연이 다 여기 원불교. 네. 네. 자, 그럼 우리 민성 교무님은 대학 생활 어떻게 하셨어요? 예, 벚꽃이 피는 계절은 누구에게나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학창 시절 그 대학교 때를 돌아보면 무엇보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때 당시에는 한 방에서 라면 한 박스 혹은 두 박스 사놓고 전 남학생들을 다 불러서 앉혀가지고 두세 명은 앉아서 라면만 끓이고 돌아가면서 그 라면을 받아가지고 같이 나눠 먹으면서 이런저런 사는 얘기 혹은 내 힘든 얘기 앞으로 어떻게 살 얘기 그런 걸 많이 나눴던 기억이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학교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 예비교무 복장이 사실 저는 조금 불편하다.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는데 이 복장으로 인해서 내가 많이 얽매여 있구나. 내가 활동을 제대로 못하겠구나 싶어서 오히려 막 일부러 특이한 옷, 특별한 옷, 남들과는 조금 다른 옷, 그리고
정복보다는 사복을 많이 입고 다녔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너무 다 그 천편일률적인 그런 머리가 좀 그래서 난 좀 다르게 머리를 잘라야겠다 해서 삭발. 누가 네, 삭발까지는 아니고요. 삭발까지는 네. 아니고. 누가 봐도 저 머리는 좀 희한하다. 예. 그렇게 해서 자르고 한번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사감 교무님께서 가위부터 갖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꿋꿋이 버티고 잘 지냈던 그러한 기억도 있고 저의 모든 그 대학교 때 생활은 그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 사실 20대 초중반 되게 피 끓는 청춘이잖아요.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다양한 마음들이 들 텐데 기숙사 생활하면서 사실 그 좀 많이 엄격한 생활이라고 들었어요. 네. 네, 좀 힘든 부분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혜령 교무님은 그 대학 생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요? 저는 운동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면서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 한 번은 10km 마라톤에 참가하게 됐어요. 오, 그때 한참 복싱하고 있을 때 이제 줄넘기와 스텝으로 폐활량을 늘리고 체력이 증진되던 그 시기에 10km 마라톤에 참가하게 됐는데 제가 길치다 보니까 그 10km를 갈 수 있을지 그것도 너무 걱정이 되고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많이 뛰어본 적이 없어서 끝까지 할 수 있을지도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학년에 있는 동기 친구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뛰어줄 테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날 추적추적 비가 와서 좀 추웠거든요. 근데 제 속도에 맞춰서 뛰다 보니까 그 친구는 이제 땀이 다 식고 원래 잘 뛰는 친구가 천천히 뛰려니까 땀이 다 식으니까 제 주위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뛰더라고요. 더 많이 뛰어야 해서. 와,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뛰고 이렇게 옆으로 갔다가 물 가져다가 주고 자기 물 마시고 다시 컵 가져다가 버리고 이러면서 이렇게 제 주변을 돌면서 같이 뛰어줬는데 그 덕분에 제가 10km를 정말 한 번도 안 쉬고 끝까지 뛰었거든요. 와. 걷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 그 도움을 주었던 그 친구와의 추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군가가 곁에서 그렇게 응원해주면 네. 절대 포기 못할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그 네. 옆에서 큰 도움이 됐어요. 고마워. 네. 바로 또 네 분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또 오신 거 아닙니까?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대학 생활 시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성공 교무님께서 네. 사실 그때 뭐 다양한 길을 갈고 닦았잖아요. 그렇죠. 네. 마음껏 발산하고 살았습니다. 네.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무대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는 아무래도 육군훈련소에서 1,200명 매주 1,500명까지 이렇게 법회를 봤었을 때가 네.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그때는 보통 혼자서 10분, 뭐 12분까지도 막 그냥 소화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그 많은 군인들이 오히려 여자들 앞에서 할 때보다 남자들의 그 기운을 받으면서 하는 게 그건 진짜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예. 세 분은 보셨죠? 네, 많이 네, 봤어요.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아, 안 보여드릴 수가 없겠죠. 지금 하는 거는? 네, 지금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카리스마 넘치는 김성공 교무님의 무대 함께 보겠습니다. Put your hands in the air. How you feeling out there? We gon' party over here, 모두 같이 sing it. Let me hear you s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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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 am a good boy. Set it up. Cut the music up. Sing I wanna fall. Yeah. Set it up. It's good to be back. I am a good. Hey, hey ladies. You feel me? Hey, hey babies. Hey, everybody. Yes, I am a good boy.
참 컴비명 소리 눈마송의 멜로디 금원독이 결고리 사방팔방 어방가 사뿐한 고백 와우 난 불을 질러 심장을 태워 날 미치게 하고 싶어 B.I.G. Yeah we bang like this 모두 다 같이 손 맞은 것처럼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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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꼼짝 마라 다 꼼짝 마 다 꼼짝 마라 다 꼼짝 마 오늘 밤 끝장 보자 다 끝장 봐 오늘 밤 끝장 보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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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말 대단합니다. 예. 자, 사실 교무님이 이렇게 춤을 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처음 봤을 때 어떻게 느끼셨어요, 세 분? 전 놀랐어요. 와 저런 사람이 있구나. 네, 저는 솔직히 짧게 봤거든요. 진짜 딱 한 학기를 봤어요. 근데 그 말로만 듣던 그 이름이었거든요. 김성곤. 근데 저 사람이 김성곤이구나. 이렇게 좀 머리에 좀 쇼크라고 해야 되나? 진짜 대학원 총장님이 좀 묵뚝뚝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을 웃게 하셨어요. 그만큼 짱님. 근데 사실 우리 또 젊은 층들이야 뭐 교무님이 뭐 다양한 끼가 있으시구나 재능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뭐 스승님들 또 네. 지도해 주시는 교무님들은 야 이거 아주 좀 신선한 충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반응이 어떤가요? 아마 제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호응을 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무슨 교무가 그런 걸 하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그래 너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저한테 미친 교무님이라고까지 그 미친 교무님 어디 갔냐고 보고 싶다고. 네, 너무 팔딱팔딱 잘 뛰어다니니까 그런 타이틀을 얻을 때마다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교무도 한 명쯤은 있어야 된다. 이제는 원불교에도 스타가 나올 때가 됐다. 그게 바로 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방송 출연도 사실 이 WBS를 점령을 하기 위한 포석으로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멋집니다. 자, 이렇게 재미있는 학창 시절 얘기도 듣고 다양한 또 춤도 봤는데 원불교 공부를 하시면서 좀 느끼신 감상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동안 참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하셨는데 공부담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한 번씩 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혜령 교무님부터 들어볼까요? 어려운 질문이 저한테. 저는 빠르게 공부하는 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공부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어떤 친구는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놓고 내가 하나씩 이 목표 이번에 이뤄내겠다 해서 거기에 올인하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게 저한테 젖기까지 계속해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시작하면 보통 5년에서 이렇게 10년 정도 이렇게 걸려서 하나씩 해가는 스타일인데 대신에 뒤로 가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천천히 가는 만큼 뒤로는 가지 않고 그럴 때 여러 말을 듣게 되거든요. 겉으로 보기에 한 5년 정도 걸려서 변화하면은 변화하는 것 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너는 왜 그렇게 뭔가를 노력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는데 그때 제가 제 자신을 믿어주고 제 자신을 기다려주고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이렇게 지켜봐주는 게 많이 이렇게 습관이 된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싶고 앞으로 교무 생활을 할 때도 지금 마음 가진 것을 어떤 한순간에 다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져가는 그런 교무님이 되고 싶어요. 네, 앞으로 계속해서 네. 해나가야 되는 공부가 바로 원불교 공부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민성 교무님은 네.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저는 제 공부의 모든 초점은 마음에 이제 잡혀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도 마음 공부가 가장 큰 공부라고 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고 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항상 보고 있습니다. 네. 한 예로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내 마음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상황과 현실과 내가 처한 그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거기에 대한 원망만 하기 마련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어떻게 내 마음이 변화하고 있구나 이러한 것을 초점 잡아서 공부를 하니까 그 상황이 원망스럽고 밉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에 대한 공부를 더 깊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내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네.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신혜 교모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경상종 법사님께서 그 학부 시절 때 극기극념을 표준으로 해서 공부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극기극념이 몸을 이기고 생각을 이기자 뭐 이런 거였는데 항상 그 말을 좀 새기면서 뭐 안 보이고 보이고 하는 상관없이 막 붙여놓고 그걸 좀 계속 되새기면서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혼자서 하기 어려운 거는 진짜 그 도반이나 지도교무님한테 가서 앙탈도 부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네, 자유롭게 이렇게 막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서 하다 보면은 네. 또 의문점도 생기고 네. 또 많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때 스님들 찾아서 네. 많이 여쭙고 하셨군요. 네, 문답감정을 좀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성공 교무님은 또 네. 춤도 잘 추시지만 네. 이 원불교 공부도 어떻게 하셨을까 참 궁금합니다. 네, 전 아주 공부에 있어서는 진지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웃음기 없이. 네.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하기 전에 이제 교당에서 살고 뭐 이제 원불교의 모습을 봤었을 때 그 전에 알던 제가 원불교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아닌 부분을 봤어요. 좀 이렇게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나? 이런 부분은 정말 안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복학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었고 좀 한동안 슬럼프가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추천 교무님한테 이제 찾아가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가 연못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잉어만 놓고 살려고 해도 거기에 미꾸라지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다 생긴다.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저 뭔 소리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뭐 의문이 들었어요. 뭔 소리지? 이렇게 의문이 들었는데 이렇게 계속 그런 모습들을 보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공부가 단순히 그냥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선악이 초월된 자리에서 선악을 바라보는 그런 공부라는 생각을 이제 알게 되면서 그런 부분을 알게 되면서 이게 내 분별이었구나 그냥 내가 내 생각으로 이건 옳다 그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나름 제가 바라보는 어떤 그런 교단의 모습을 좀 다르게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저도 어떤 교무님께 들었는데 이 원불교 공부는 언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한 40, 50 계속해서 가야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인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함께 공부를 해나가는 교무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성공 교무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공부하다가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아마 그런 슬럼프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분씩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우리 신혜 교무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가장 큰 슬럼프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아버지의 열반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커서 돌아가신 게 아버지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때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어머니는 혼자 하고 동생은 또 자기만의 길을 또 가야 하고 그래서 꼭 전무 출신을 해서 이렇게 내가 길을 가야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런데 이제 그럴 때 교무님하고 많이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답 감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길을 가는
으로 인해서 더 부모님에게나, 그러니까 어머님에게나 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비를 빨리 잘 넘겼고, 항상 어려울 때마다 혼자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교무님과 그 도반과 같이 그 어려움을 좀 극복해 나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 혼자서 이겨내는 힘도 있어야 하긴 하지만 항상 같이 하려고 했고, 그래서 좀 더 빨리 혼자 하는 것보다는 더 수월하게 그런 고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비가 크게 온 것도 있지만 매 순간마다 오는 것 같아요. 고비라는 게. 근데 그거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제가 성장하고 그런 걸 스스로 느끼니까 계속해서 또 이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인생이 다 고비잖아요. 네. 경계고 계속 공부해 나가야 되는 거죠. 네. 민성 교무님은 뭐 슬럼프를 겪은 적 있으실까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신혜 교무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가자로서 가장 풀어야 될 문제는 외로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다 같이 하는 공부이긴 하지만 나의 신앙과 수행을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공부에 있어서 내가 이 외로움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비록 나 혼자만 있더라도 이 투철한 서원과 신심과 공심으로 이 교단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그 외로움을 아직 이겨내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해결해가는 그러한 방법은 이제 교당의 일, 그리고 교단의 일, 무엇보다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가의 일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서 공가의 일을 하다 보면 사실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공인으로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한 거를 스스로가 알고 있으면은 사실 외로울 틈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내가 만약에 해결한다라고 하면 조금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고, 또 충분히 그런 점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자기 확신을 하는 그 공부 네. 가장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혜령 교무님은 네. 저는 교무님을 그만두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든 적이 없는데, 그런데 휴학을 하고 싶거나 좀 도망가고 싶거나 쉬고 싶거나 그런 생각은 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거의 전부가 같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어느 사회에서나 항상 같이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속에서 순경도 일어나고 역경도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동기들하고 있다가 상처를 받을 때 그게 사실 그만큼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게 상처를 받아서 도망가고 싶다가도 또 다른 동기로 인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반이라는 존재, 그다음에 같이 공부를 한다, 같이 이 길을 간다 하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고요. 저도 민성 교무님이 하시는 그런 고민과 같은 것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네. 혼자 이 길을 사는데 같이 교당 안에서 교무님들이 여러 분 계시고 매일매일 교도님들을 만나지만 그래도 혼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길을 40년 동안 앞으로 이렇게 출가 생활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견뎌내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 저는 나의 이 삶의 목표를, 세상 사람들은 돈에 두지만 돈을 잘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에 목표를 두지만 저는 교도님들이 행복해지는 것에 목표를 두면 이 40년간의 교화 생활이 결코 외롭지 않고 가다가 지치지 않고 네.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 않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마음을 요즘에 좀 싹 키우고 있는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박수를 쳐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멋집니다, 네 분. 네. 누구나 힘들 때가 있죠. 교무로서의 또 첫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힘든 생각도 드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내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법문도 있을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마음을 다잡는 법문 하나씩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혜령 교무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출가 일성이라고 말하는 초발심 시변정각이라는 법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문을 통해서 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간사 2년을 마치고 좌상 상사님께서 내려주신 실속 있게라는 법문이 저에게 가장 부족한 점을 딱 짚어주신 법문 같아서 실속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민성 교무님. 저는 이제 마음 의사, 의왕이라는 법문이 담겨져 있는 수행품 56장이 저의 출가 동기가 되는 법문인 동시에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는 그 법문이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심전 개발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목적 잡고 하는 그것이 저의 그 법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신혜 교무님은요? 네,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극기극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요.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게 수행품 5장인데요.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정성을 어떻게 쓰느냐, 그게 자기의 앞날에 그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다, 있음을 아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때마다 나는 이제 앞길에 어떠한 중대한 일을 해야 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이번에 출가식 때 종법사님이 내려주신 게 있거든요. 그게 극기 복례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각각 그 말이 다 다르게 쓰였을 텐데 왜 나한테 딱 맞는 법을 내려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딱 보자마자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네. 자, 성공 교무님도요. 네, 저는 이번에 출가 일성을 공익심으로 떳떳하게 라는 말을 이제 붙여놨는데, 제가 그동안 제 삶을 보면 굉장히 제 개인적인 삶이었 부분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그렇게 삶을 꾸려갔었을 때 오히려 만족도가 덜하고 그랬는데, 이제 정말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익심을 가지고 이제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라고 그런 대종사님 법문에서 항상 떠올리듯이, 공익심이면 그냥 떳떳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오히려 내가 성직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나는 좀 더 좀 많이 취하고 싶고 뭐 많이 가지고 싶고 이런 욕심을 오히려 더 크게 써가지고 다 같이 잘 살자. 그런 공익심을 좀 더 떳떳하게 가질 수 있는 게 제 공부 표준입니다. 예. 네 분이 마음에 갖고 계신 네. 법문이라든지 그런 표준이 정말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의 뭔가 그런 수행자다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교무님들. 네. 자, 그러면 이 자리가 있기까지 또 많은 분들의 지도로 또 계신 거잖아요. 네. 많은 분들의 또 가르침이 있으셨을 텐데 스승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영상 편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3분씩 드리겠습니다. 제일 걱정된 순간. 네. 네. 어떤 분께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또 이름을 정답게 불러주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명 자, 다 하나요? 네, 다 해야죠. 갑자기 쥐가 나는 자, 진솔한 마음을 담아서 이 자리가 있기까지 감사한 분께 영상 편지를 띄우겠습니다. 혜령 교무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저는 고모가 안 계셨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못 왔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의 추천 교무님이시고 또 지도 교무님이시고 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현타원 김형선 교무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사랑하고 늘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민성 교무님도요. 저를 지금까지 지도해 주시는 교우님들은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수도원에 찾아가고 원로원에 찾아가서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모든 교무님들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끔 좋은 말씀 해주시고 좋은 행동과 좋은 법문을 함께 보여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무엇보다 출가를 할 수 있게끔 저를 추천해 주신 라타원 황민정 교무님과 그리고 염타원 장혜성 종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신혜 교무님도 전해주시죠.
너무 스승님들이 많아서 한 번만 하면은 또 삐지실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께 해주세요. 네. 아, 네. 그래서 그냥 통틀어서 그냥 스승님들께 감사 인사를 하겠습니다. 저를 지도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신 스승님, 이렇게 출가식을 무사히 마치고 교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할 수 있도록 감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성공 교무님도 해주시죠. 네, 저도 통틀어서 스승님이라고 많은 분들에게 서운함을 안겨드리지 않기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승님, 저 드디어 12년 만에 이렇게 출가했습니다. 네, 정말 제가 휴학한다고 했었을 때도 저를 믿어주시고 2년 동안 묵묵히 또 기다려주시고 해서 결국엔 이렇게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스승님들 아니었으면 어떻게 제가 생활을 했을까라고 돌이켜 봤었을 때 저는 그냥 한낮에 그냥 무대에 딴따라가 되었을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스스로 또 공허한 삶을 많이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면서 정말 다행이다. 출가하길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끼쳐드렸던 뭐 걱정이라든지 이런 염려라든지 이제는 이제 안 끼쳐드리고 이런 이제 더 이상 이제 앞으로 흐뭇하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든 어디서든 흐뭇하게 무대에서든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교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인생에서 좋은 인연 만나는 게 가장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스승님들 두셔서 이렇게 또 이런 귀한 길을 또 가게 되셨는데 또 저도 어느 방송에서 또 좋은 교무님들 만나서 이렇게 좋은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앞으로 또 다양한 길을 선택해서 또 가시게 될 텐데 교화에도 참 다양한 길이 있잖아요. 네. 뭐 교육, 방송, 자선, 해외 교화 등 뭐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 또 어떤 교무가 되고 싶으신지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혜령 교무님부터 해주실까요? 저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분교화를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교화라는 게 진정성을 담아서 진심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군인들에게 굉장히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런 한국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군대에 가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원치 않았는데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장병들을 위해서 그 장병들이 스스로 자기를 치유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 공부의 법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들어서요. 언젠가는 꼭 군교화를 해보고 싶고요. 어떤 교무님이 되고 싶느냐라고 물으시면은 저는 마음이 자유로운 교무님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그 방법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내가 몰랐던 사람들까지 스스로 마음이 자유로워져서 그렇게 평안을 얻게 하는 그런 교무님이 되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민성 교무님은요? 저는 특별한 교화가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어떠한 현장과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처한 그 교화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꼭 무언가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해외 교화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우리의 이 교법이 어떻게 하면 해외에 전달할 수 있고 이 해외에서 이 교법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출가일성이 이제 세상의 마음을 치유하자인데 이 세상이 한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것이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관심 있는 지역은 어떤 나라일까요? 지역은 따로 관계없고요. 저는 미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주.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신혜 교무님은 어떤 교화를 또 어떤 교무가 돼서 하고 싶으신지요? 네. 저는 이제 교화라는 큰 틀에서 자유롭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딱 하나하나에 맞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상황에 맞게 하는 교화를 할 생각이고요. 지금 상주교당에 어린이 학생 법회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 어떻게 해서 상주교당에서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저는
처음에 출가 선언하게 된 게 행복이라는 글 때문, 그 의문 때문이었던 것 같거든요. 아까 그 여러 교무님들의 그 행복한 표정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생각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행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저로 인해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무가 되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성공 교무님은 어떤 교화를 하고 싶으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무대에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런 교무가 되고 싶다라는, 또 유쾌한 교무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청소년 교화, 또 청년 교화, 뭐 가릴 것 없이 이렇게 좀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또 방송 교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WBS 모는 방송에 네, 이게 첫 출연을 포석으로 네. 네, 아주 점령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뭐 TV든 라디오든 네. 뭐 다방면에서 또 저희 원음 방송에서 네. 우리 성경 교무님을 뵐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어느새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 마음 그대로 30년, 40년 계속해서 교화의 길을 가실 텐데요. 미래 나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뭐 격려도 좋고요. 네. 영상 편지로 하는 네. 건가요? 뭐 어떤 상상을 하시면서 하셔도 네. 좋습니다. 네. 미래의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미리 응원을 해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먼저 혜령 교무님부터 해주실까요? 미래의 김혜령 교무님은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또 더 행복하고 주변에 항상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교무님이었으면 좋겠고 그 속에서 스스로 행복을 찾아나가는 그런 발전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힘내.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민성 교무님도 미래의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먼저. 네. 민성 교무님, 지금 이걸 보고 있으면 굉장히 많이 보기 싫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을 찍을 때 가졌던 감정과 느낌과 생각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많이 고민도 많이 들었겠지만 이걸 보고 있는 김민성 교무님은 그 당시의 그 감정과 생각과 느낌이 그때는 꽃피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신혜 교무님도 미래의 나에게 전하는 편지 띄워주시죠. 신혜야 안녕.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을 거라 믿는다. 뭐 언제나 잘 살아왔기에 별 걱정은 안 하고 항상 열심히 살고 항상 내가 응원하고 있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파이팅. 네. 이어서 성공 교무님도. 저는 10년 뒤에 저에게 말을 하겠습니다. 성곤아, 네가 벌써 40대가 되었다니 믿겨지지가 않는구나. 지금의 40대의 지금의 너는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많은 사회에 누가 봐도 알아보고 많은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더욱 행복하고 더욱더 공익심으로 떳떳하게 살아보자.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이제 네 분의 가는 길에 저도 함께 동행하게 돼서 참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방송 출연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방송 출연 소감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네, 우리 혜령 교무님부터. 전 재밌었어요. 또 불러주시면 또 나올 것 같아요. 매년 할까요? 네. 매년 하면 너무 식상하지 않을까요? 네. 제가 그럼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해서 오는 것으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많은 교도님들이나 아니면 교무님들께 요즘에 이런 신규 교무가 탄생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홍보를 통해서 저희 스스로도 더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갑니다. 네. 자, 이어서 민성 교무님. 저는 먼저 진행해 주시는 분께서 음성이 너무 좋아서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느낀 점은 이 방송이 사실 전국으로 나가고 원불교 교도님들뿐만 아니라 매우 많은 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실 텐데 거기에 대한 저의 앞으로의 삶에 대한 다짐 그리고 어떠한 각오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것을 기준 잡고 살 것인지 그리고 무엇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 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신혜 교무님도. 네, 저는 이제 신규 발령을 받고 이 첫 외출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무님께서도 처음으로 이제 동기들 만나고 하니까 여행 갔다 오는 듯이 다녀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참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방송까지 하니까 참 즐겁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외출이 성공적인 걸로 네, 기억해두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성우 교무님은 어떠셨어요? 네, 무대에 서는 거랑 또 방송 출연이랑은 또 느낌이 좀 다르긴 다르네요. 그래도 방송을 또 많이 안 해봐가지고 아직 서투른 부분도 많이 제 스스로 그냥 느끼기에 그렇게 많이 느껴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또 어떻게 청소년이라든지 청년들에게 더 다가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 더 그런 부분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네 분께서는 원기 101년에 출가를 하셨잖아요. 네. 원불교의 2세기가 출발하는 시점에 또 출가를 했다는 큰 의미가 있고 이렇게 네 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또 많은 또 동기분들과 함께 이렇게 출가를 했는데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고 저희 원음방송에서 네 분이 가시는 길 또 귀담아 듣고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롭게 물들이다 4인4색 신규 교무 이야기 함께 하셨는데요. 대산종사님께서는 세 가지 표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시며 첫째는 욕심에 물들지 않아야 하고 둘째는 법의 등불을 밝혀야 하며 셋째는 세상에 즐거움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비 교무가 아닌 정식 교무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색으로 세상을 물들이실 멋진 신규 교무님들. 이 법문 말씀과 함께 하나하나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자신들의 색으로 아름답게 물들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은 회상에 드리고 몸은 공중에 바쳐서 세세생생의 이 법륜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2. 본교의 지정한 명령에는 수화라도 불피하고 복종하겠나이다. 3. 개인의 명예와 권리와 이욕은 일체 포기하고 오직 본교를 위하여 정진하겠나이다. 앞으로 현장에 가서 교도님들과 또 교무님들과 가족이 되어 사생일신 시방일가의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걸 기쁘게 다 바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있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그러한 정무 출신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누구보다 밝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기운으로 제 생을 할 수 있는 교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몸은 천하의 뒤에서 일하고 마음은 천하의 앞에서 일하는 전문 출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갖는 이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배워서 훌륭한 전무 출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익심이면 그냥 떳떳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오히려 내가 성직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나는 좀 더 좀 많이 취하고 싶고 많이 가지고 싶고 이런 욕심을 오히려 더 크게 써가지고 다 같이 잘 살자. 그런 공익심을 좀 더 떳떳하게 가질 수 있는 게 제 공부 표준입니다.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을 토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진리가 주신 숙제를 항상 풀어가는 그러한 마음가짐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